안녕하십니까. 젤신수학 천상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위력을 갖는 그런 생각을 공부할 건데, 이것은 선생님이 요 빨간색으로 수학의 혁명이라고 썼죠. 네, 수학의 혁명의 뜻이 뭐냐면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 우리가 간단히 대수학이라고 그러고요. 이 대수학의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 위치 비교라는 개념을 창안해서 풀이법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몰랐던 거를 이제 이 해석학이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걸 해석학이라고 그러죠. 간단히 해석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전에 식으로 안 되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럼 위치 비교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비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대수학이라는 거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이 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야 이렇게 푸는 거죠. 그 전에 다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하기 전에.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짓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던 거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요걸 넘겨요. 이렇게 넘겨서 요거를 fx라고 하고 요걸 gx라는 함수로 줍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함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fx는 gx와 같아. 네, 같다라는 것은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교점. 그래서 요걸 그래프를 두 개를 각자 그려요. 그러니까 y는 x제곱을 그리고요. 대충 할게요.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y는 3x-1을 그려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 교점이 1과 2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어보라고 아마 제시한 그 단원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없나? 요즘 하도 빠지는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이것은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물론 얘를 이제 그대로 얘를 만약에 그냥 fx라고 놓으면 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1과 2야. 이걸 우리가 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근. 그치? 여기가 x축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어차피 교점 구하려면 얘를 어떻게 바꿔서 풀어야 돼? 교점을 구하려면 다시 얘로 바꾸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대수학과 해석학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유기적으로 간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위치 비교라는 거의 개념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거나 아니면 높낮이를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fx보다 gx가 크다 이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gx가 요 오렌지색이죠? 그럼 얘가 높으니까 요만큼이 높잖아, 그치? 그러면 x의 변형이 요만큼 되는 거지. 이래서 부등식도 해결이 된다 이거지. 이해가죠? 근데 위치 비교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장점 이거 지우고 또 설명할 거예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위치 비교는 함수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창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려요. y는 fx는 0과 3, 요게 근이죠.
그리고 요 놈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2를 그려요.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생기죠. 이렇게. 요것도 1과 2다. 똑같다 이거지. 여러분, 이 위치 비교는요, 수능 역사상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문제나 모평이나 이런 데 보면 언제나 출제가 되죠. 특히 미적분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3 때까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고3이라도 어쨌든 말이 또 이상해지지만 이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일정한 문제들을 못 풉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문제들은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연습을 하면 그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 비교라는 개념은 수능 역사상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고 특히 등급을 가르는 문제에 나온다. 그게 중요하겠지. 오케이. 네, 그럼 일단 위치 비교가 뭔지 알았죠? 한 번만 더 변형을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나요? 아까 창조적이라 그랬죠? 예, 이렇게 변형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x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교점이 여기가 1과 2가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알겠지? 이해가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고쳐서 풀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위치 비교는 상당히 창조적인 생각이다. 즉 내가 여기를 아무렇게나 막 바꿔도 된다라는 것은 내가 풀기 좋은 형태로 식을 고쳐서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 가시나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오타는 플러스 3x자. 네, 이렇게 되지. 미안해.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개념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그 편집 안 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치 비교가 뭔지 알았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크네블리인데, 크네블리는 미리 선생님이 그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왜냐면 크네블리가 너무 급했거든. 그래서 크네블리도 선생님이 그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얘랑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링크를 아마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같이 보시도록 하세요. 근데 이 크네블리라는 개념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 문제는 크네블리로 풀게끔 돼 있어요. 처음에 생각이. 근데 왜 위치 비교를 얘기하냐면 이 문제 자체가요,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교묘한 건 아니고 나쁜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처음에 누가 원작자가 누군지 몰라도 천재겠지.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크네블리로 풀다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해. 이거 글씨가 왜 이러냐. 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복잡해. 자, 너무 복잡할 때는 이 위치 비교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강조하기는 하는데 얘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1학년은. 그리고 이제 3학년 정도 되고 2, 3학년은 이거 두 개가 다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올리고 요거에 대한 언급은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뭐 지수로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여지없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 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위치 비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겁나 복잡해요. 얘가 이게 뭐냐면, 자, 얘가 일단 여기 문제에서 제한 변형이죠. 변형이 있다는 얘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이런 제한 변형 문제는 이 판별식 먼저 쓰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요 앞에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거 판별식 하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변형이 제한적이니까 그래프가 잘려요. 잘리니까 꼭지점이 그 변형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거 먼저 쓰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제한 변역이라서 이 제한 변역은 100% 그래프 문제고 해석학 문제야. 그래프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100%? 자, 그러면 이걸 일단 fx라고 놓을 수 있겠죠? 이 2차 함수를. 얘를 fx라고 놔. 그러면 이제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때 변역이 마이너스 1에서 1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 대칭축이 뭐냐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플러스 2m 이렇게 둔 거고 대칭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모든 2차 함수는 이 대칭축의 선대칭 함수죠. 대칭축의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대칭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블리에서도 누차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m 플러스 1이야. 그죠? 그러면 대칭축이 x는 2분의 m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이 근을 가지려면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뭐 여기 접해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아 이건 뭐야 이렇게 뭐 여기서 하나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두 개 가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기 있어. 그럼 뭐 이런 식이 돼야지 근을 갖잖아. 그럼 조건을 보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고 얘가 이렇게 되면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F1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 F1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이거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 그치? 자, 요쪽을 다시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대칭축이 여기 있어. 그럼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치? 그림은 왜 이래? 이게 대충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리허설 하는 리허설. 그런데 얘가 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치? 선생님 대칭 아닌데, 이게 대충 설명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게 빠져나가시면 여기서 근을 안 갔잖아요.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여기 있을 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요 문제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여기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여기에 주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라는 것은 하나는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근을 갖지 않는 거. 근을 갖지 않는 조건을 구해서 전체 M의 범위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이걸 우리가 여사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나오면 여사건을 이용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죠. 근데 얘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니까 실근 하나도 안 가져. 이거를 우리가 근의 분리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그럼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그치?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얘도. 그래서 이렇게 이래저래 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혁명적인 생각, 즉 혁명적으로 생각을 바꿔라. 그럼 이제 뭐로 할 거냐면 요거 다 안 되니까 너무 복잡해.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할 거야 이제. 야, 요걸 위치 비교로 생각하자. 이게 뭔 소리야? 잘 봐. 이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x 플러스 2m은요 이렇게 전개해 주고요. 우리가 요 m이라는 애가 밑이. 그럼 저 새끼를 죽이거나 얘가 별 볼 일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 수학은 다 죽여야 돼. 내가 불편하면 다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방법은 뭐 소고한다거나 아니면 항등식 개념으로 얘를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니네 직선에서 직선 아직 안 배운 애도 있죠. 이렇게 M으로 묶어주고 넘겨줘 버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확실히 아는 그래프야. 빨간색으로 할게. fx. 그리고 얘는 알긴 아는데 M값 때문에 이 M값 때문에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정점을 알아. 이건 정점을 지나는 직선. 네, 이거 많이 배웠죠? 2,0.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야. 이해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게 함수를 배운 다음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방정식 부분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아무튼 그냥 그냥 공부합시다. 이거 저거 다 고려하면 가르칠 게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 그래프는 내가 GX라고 할게. 얘는 GX라고 할게. 이해갔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칠판에 좀 지저분한 오늘 너무 리허설이 많아서. 자, 여기에 지금 fx를 먼저 그릴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y축. 근이 뭐냐면 얘는 x-1이니까 0 또는 1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0 또는 1이야. 1은 이쯤 할까요? 네.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애죠. 오늘 이 참수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렇게 돼요. 네, 이거 위치 비교는요. 그래프가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대충 대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y는 fx예요. 얘가 y는 fx. 자, 노란색 그래프를 봅시다. 얘는 정점 2,0을 지나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직선이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M값에 따라서 여기서 빽빽빽 도는 거죠? 그죠? 그 대신에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런데 제한 변역이었어. 아까 x의 범위가 뭐였냐면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잘라줘야 돼. 자, 자릅시다. 여기가 1이었고 여긴 0이고 여기가 -1이 이쯤 있고 이렇게 잘라요. 그럼 여기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1하고 1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걸 파란색으로 그리면 여긴 다 날아가고 여기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만 남는 거죠. 여기도 이제 없어지는 거지. 예, 가나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다 날아간 거야. 그러면 얘가 교점을 가져야지 근이 있는 거다 이거지. 그럼 적어도 하는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가 여기 접하거나 여기 지나야 돼. 요죠?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그죠? 요거보다 올라가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고 정확하게 눈금치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위치 비교할 때는. 물론 어떨 때는 그릴 때도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그렇게 그려야죠. 근데 대체로는 대충 알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자, -1이니까 여기 -1일 때 이 좌표가 뭐냐면 -1을 여기다 넣으시면 2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1,2고요. 이 점이 2,0이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자, 기울기는 x가 2에서 -1이죠. 여기 2 -1. 그러니까 2 -1분의 이제 여기 높이가 2니까 2 빼기 0 이렇게 되죠. 여기 0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뭐가 돼요? 3분의 2인데요. 요게 음수죠.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먼저 붙이고 하셔도 되고
아니 여기 순서를 지키셔도 되고 선생님이 절대값 구해서 부호 붙이려고 하면 또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0 빼기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그만 것처럼 3분의 2하고 기울기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알았죠? 네. 그럼 이제 얘만 하시면 되네요. 얘는 뭐냐면 여기서 접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 접해야 됩니다. 접한다는 건 이제 판별식을 드디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한 변형 문제는 판별식을 쓸 수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자, 판별식을 써야 돼. 이거는 두 곡선이 접할 때야. 그럼 이제 다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이거였잖아 지금. 이거를 다시 넘겨서 원래 식으로 되돌려서 써야 되겠죠. 어차피 결정 구하려면 이제 식으로 구하려면 이렇게 넘겨서 방정식으로 고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d를 구하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m 이렇게 되고요. 요게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걸 구해야죠.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m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3분의 d 네. 그래서 b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곱한 거 알겠지? 이거 너무 알겠지? 이 정도는 그치?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 값이 나왔단 말이야. 그 왜 두 개만 나오냐 이 지랄이야 이거. 그럼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 여기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2,0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접하는 게 이렇게 하나 생기고요. 이쪽에서 하나 더 생기겠죠. 이해 가요? 그럼 기울기가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럼 얘는 뭐야? 작은 값이지.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기울기는 여기 둘 중에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3 플러스 2 루트 2고 요 기울기가 3 마이너스 2 루트 2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자,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고 여기 접하는 거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3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요, 진짜 100만 불짜리지. 100만 불짜리. 이게 뭐냐면, 봐봐. 이거를 식으로 풀면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근해분리라는 개념으로 해도 너무 복잡해. 그런데 미치 비교를 했더니 간단해졌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 획기적이지 않아? 그 획기적인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외워두면 되지. 이해하고 외워두면 너네가 문제 푸는 실력이 얼마나 늘겠니? 제발 좀 여러 번 봐. 알 때까지 봐. 모르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다 외울 때까지 들어. 아까 선생님이 요 강의 듣다가 여기서 실수했고 여기서 요거 하다가 요거 하셨지? 그게 다 외워질 정도로. 실제로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명문대 간 애들은요, 선생님이 어느 대목에서 어떤 농담하는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강의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특히 이 위치 비교를 모르시면 일단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엄청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이게 악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 뜻은 아니고 진짜로 힘들다고. 알았지? 그래서 위치 비교 꼭 익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